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인기 만점인 연어는 회나 초밥, 구이로도 맛있게 즐기는 생선입니다. 연어는 맛도 좋지만 단백질이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 하지만 지난해 폭등한 연어 가격이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어나 도미처럼 생선으로 즐겨 먹는 화로와 달리 연어는 국내 양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노르웨이나 칠레 등 외국에서 수입해왔죠. 연어를 수입해오던 항공로 최단 루트에는 러시아 지역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전쟁으로 폐쇄되면서 우회항로로 돌아오려면 항공 운임비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고환율 상황까지 겹치면서 연어 가격이 폭등해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횟집들은 연어 메뉴를 없애거나 같은 값에도 눈에 띄게 양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연어 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연어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희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3년 뒤면 국내에서 양식한 대서양 연어를 싼 값에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연어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스마트 대량 양식 기술을 자체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8일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최근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연어 양식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국내 최초 친환경 대서양 연어 양식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전 세계 연어 시장은 약 60조 원으로 그 규모가 거대하지만 양식이 어려워 진입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동해바다는 해수의 수온이 낮아 노르웨이 해양 환경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한해성 수산자원의 양식산업화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이에 3년 전부터 스마트 연어 가두리 양식을 시험적으로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강원도가 실험 중인 연어 양식장 사육조를 보면 수천 마리의 연어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수심 150m 바닷속에서 10도 이하의 차가운 바닷물을 끌어와 대형 수조에서 키우는 방식인데요. 이 물고기는 북대서양에서 서식하는 대서양 연어로 가을철이 되면 국내 강으로 회귀하는 국산 연어와는 다른 종입니다. 유럽에서 알을 들여와 부화시킨 뒤 2년 6개월 동안 키운 연어는 무게가 3kg 정도 되어 횟감이나 초밥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강원도가 자체 개발한 연어 양식 기술은 부화율이 100%에 가깝고 어린 연어를 민물에서 바닷물로 적응시키는 순치율은 97%에 달합니다. 알에서 최상품 연어인 4-5kg 크기까지 성장시키는 생존율은 7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연어 양식 시스템으로 길러진 연어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래회충에서 안전하다는 점인데요. 고래회충은 물고기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연어는 물론 갈치, 광어, 고등어, 오징어 등 자연산 물고기에서 주로 발견되며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고래회충에 감염되면 격한 목통과 구토, 설사 증상이 일어나고 심하면 복막염이나 장폐색 등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위험한 기생충이죠. 최근 미국 워싱턴 주립대 해양수생과학과 첼시아 우드 교수 연구팀은 바닷물 고기에 기생하는 고래회충이 40년 사이 238배나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수산물은 알 것으로 섭취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수산물 전문 유튜버가 자연산 연어에서 발견한 고래회충으로 여러 실험을 진행했는데 상상을 초월한 뛰어난 생존력을 보여 충격과 공포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고래회충은 담수에 담근 지 15분이 지나도 죽지 않았고 소금과 식초에 절여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고래회충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익히거나 48시간 이상 냉동 보관해야 사라집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 양식 시스템에서 자란 연어는 고래회충에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스마트 양식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유통되는 송어는 98%가 양식이고 광어도 88%에 달합니다. 무려 70종의 수산물 양식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더불어 5대 양식 강국입니다. ICT, AI 등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연어 사육부터 가공, 포장, 운송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 첨단화되어 있는 스마트 연어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양식장 물의 온도, 산소 농도, 산성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제어하는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연어 양식장을 모니터링하고 수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의 산소 농도, 온도 등에 따라 적절한 사료양이 자동으로 조절돼 공급되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전 과정을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자라는 연어는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텐데요. 연어는 3년 정도 자라면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24년까지 모든 대규모 시설 준공을 마치고 이후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서양 연어를 출하해 매년 1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대서양 연어는
7만 6천 톤으로 볼 때 약 5년 후면 전체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서양 연어 양식이 본격화되면 수입 대체 효과로 연어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등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연어 양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양식 산업의 첨단화, 규모화를 통해 한국판 마린 하베스트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양식업을 키우고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올해 해수부는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양식 기술 간 융복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양식의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특히 스마트 양식 시대에 대응한 3가지 프로젝트를 검토 중입니다. 첫 번째 사업 모델은 대형 선박을 활용해 수산 양식, 신재생 에너지 생산, 해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외의 양식 기지를 마련하는 블루 레볼루션 프로젝트입니다. 20만 톤급 초대형 선박에서 바다물고기를 양식하는 방식입니다. 넙치 등 양식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산물 주문 유통 시스템 도입도 검토합니다. 누구나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1인용 회 등 수산물 가정 간편식을 1-2일 전에 주문하고 가까운 편의점, 마트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평소 이용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수산물 구입을 망설였던 사람들도 쉽게 생선회를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아울러 장소와 기후 등 주변 환경에 영향 없이 수산물을 손쉽게 양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형 아쿠아팜의 도입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막 한가운데서 새우를 키우는 사막형 아쿠아팜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사막은 오아시스가 아닌 이상 그 어디에서도 수분을 얻을 수가 없지만 한국 연구진들의 노력 덕분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963년 한국은 처음으로 국내에서 새우 인공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연구진들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 8월 알제리 중부 아글라주에 10헥타르 축구장 12개 크기의 거대한 새우 양식장을 건설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작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새우 500kg 생산에 성공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한 독립적인 양식 기술 덕분에 매년 100톤 규모의 새우를 생산할 수 있게 됐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지난 2008년 국립수산과학원은 바이오플락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이오플락이란 생물이 자라면서 배출하는 노폐물을 미생물로 정화해 재사용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일반 양식장에서는 수온 30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갈아줘야 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해 사막 한복판 알제리에서도 새우를 양식해보자는 목표를 세웠고 당당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평생 수산물은 구경도 하지 못했던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아시아, 중동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